안녕하세요. 티맥스소프트 장슬기입니다. 이번 교육은 제우스 로깅 설정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로그 기본 구조와 로그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 로거를 추가해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기본 구조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로깅 개요와 서버 로그 포맷, 로고 종류, 로고 추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로깅은 실행 중 시스템에서 수행되었던 일련의 작업들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보관, 기록하는 작업으로 자바 S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 로깅 API를 사용합니다. 최상위 제우스 로고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파일 핸들러를 사용하여 일일 단위로 로그 파일이 노테이션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면 서버를 기동할 때 발생하는 로그를 기록하는 제우스 런처 로그, 서버 후 기본 로그 파일인 제우스 서버 로그, JVM에서 발생하는 로그 메시지인 JVM 로그가 로그 디렉토리에 위치하며 하위의 서블릿 디렉토리에는 액세스 로그 파일이 위치합니다. 서버 후 기본 로그 파일인 제우스 서버 로그의 포맷은 시간, 레벨, 스레드 정보, 로그 메시지 아이디 순으로 로그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시간은 연, 월, 일, 시, 분, 초 형식으로 출력되고 로그 레벨은 매핑되는 숫자로 출력합니다. 스레드 정보에는 로깅하는 프로세스와 스레드 번호가 표시되는데 해당 정보가 같은 로그 메시지는 같은 스레드에서 로깅한 것입니다. 로그 메시지 아이디는 로그를 출력하는 모듈 이름과 메시지 보도로 표시되며 로그 메시지는 로그에 대한 의미를 함축한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제우스는 다양한 종류의 로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고 설정 시 해당 로고에 대한 핸들러 설정 및 로그 레벨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로거를 살펴보면 제우스.세션은 세션 매니저의 최상위 로고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로고이며 제우스.서블릿.엔진은 서블릿 주요 처리 과정 관련 로거입니다. 더 많은 종류의 로거는 제우스 서버 안에서 로깅장의 로고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거를 추가하는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한 후 서버스를 클릭하고 서버 리스트에서 로거를 추가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탭 메뉴에서 시스템 로깅을 클릭하면 설정된 로거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리스트 상단의 Add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로거를 추가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고 설정 화면이 나오면 설정할 로고의 이름과 레벨을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예제에서는 세션 매니저의 최상위 로거인 제우스.세션 로거를 추가하고 로그 레벨은 파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한 로고의 파일 핸들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목록에서 추가한 로고를 선택한 후 파일 핸들러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핸들러 설정 화면이 나오면 핸들러의 이름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설정 화면에서는 로그 파일 이름, 로테이션 단위, 버퍼 사이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메뉴 영역의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설정한 제우스.세션 로고에서 생성한 로그 파일은
서버 로그 경로에 생성되며 로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션에 대한 로그가 상세히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설정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로그 홈 설정, 로그 레벨 설정, 로그 파일 설정, 액세스 로그 포맷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디폴트 로그 경로는 제우스 홈 아래, 도메인스 아래, 도메인 네임 아래 서버스 디렉토리로 해당 디렉토리 하위에 서버 이름별로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로그가 생성됩니다. 로그 경로 수정은 도메인 전체와 각 서버별로도 경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도메인 전체 로그 경로 수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고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도메인 설정 화면에서 도메인 로그 홈에 원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되면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한 후 재기동하면 설정이 적용됩니다. 서버 로그홈 설정은 각 서버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한 후 서버스를 클릭합니다. 서버 목록이 나오면 설정할 서버를 선택한 후 로그 홈에 원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되면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한 후 재기동하면 설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 로그 홈을 설정하면 해당 경로 아래 서버별로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로그가 쌓이기 때문에 서버 로그 홈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로그 레벨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한 후 서버스를 클릭합니다. 서버 목록이 나오면 설정할 서버를 선택한 후 탭 메뉴 시스템 로깅을 클릭합니다. 로고 목록에서 레벨을 변경할 로고를 선택합니다.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최상위 로거인 제우스를 선택했습니다. 로거 설정 화면의 레벨 항목에서 변경할 레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되면 메뉴 영역의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설정은 동적 설정으로 재기동 없이 적용됩니다. 파일 핸들러의 로그 파일 관련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고 서버스를 클릭합니다. 서버 목록에서 설정할 서버를 선택한 후 탭 메뉴 시스템 로깅을 클릭하고 로고 목록에서 변경할 로고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로고의 파일 핸들러를 클릭하면 설정 화면이 나오고 로그 파일의 이름, 로테이션 단위, 버퍼 사이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저장되면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고 재기동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서버에서 생성되는 액세스 로그의 포맷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8은 커먼 로그 포맷을 지원하며 액세스 포맷 설정에 직접 포맷을 설정하거나 제우스에서 제공하는 포맷 알리아스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영역의 락 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한 후 서버스를 클릭합니다. 서버 목록에서 설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탭 메뉴 엔진을 클릭하고 액세스 로그를 클릭합니다. 액세스 로그 설정 화면이 나오면 포맷에
직접 포맷을 설정하거나 포맷 알리아스를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맷 알리아스는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인 디폴트, 커먼, 컴바인드, 디버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설정은 동적 설정으로 재기동 없이 적용됩니다. 앞에서 제우스 로고의 기본 구조와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제우스 로고를 추가한 후 파일 핸들러를 추가하는 설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웹 어드민에 접속한 후 메뉴 영역을 Log and Edit 버튼을 클릭하고 서버스를 클릭합니다. 서버 목록에서 로거를 추가할 서버를 선택하고 탭 메뉴 시스템 로깅을 클릭한 후 Add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화면이 나오면 네임에 추가할 로고의 이름을 설정하는데 실습에서는 세션 매니저의 최상위 로고인 제우스.세션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레벨은 파인으로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고 목록에서 추가한 제우스.세션 로고가 확인됩니다. 다음은 해당 로고의 파일 핸들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세션 로고를 선택하고 하단의 파일 핸들러 버튼을 클릭합니다. 핸들러의 이름은 파일 핸들러로 설정하고 파일의 이름은 session.log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메뉴 영역을 Activate Changes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버에서 추가한 제우스.세션 로고의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1의 로그 디렉토리에 session.log가 생성된 것이 확인됩니다. 해당 로그에 세션 매니저에 대한 자세한 로고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ssion.log를 테일로 걸어놓고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클러스터로 설정된 다른 서버가 기동되어 있는 경우 로그 설정 확인을 위해 서버1을 제외한 다른 서버를 종료한 후 서비스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로그 레벨을 파인으로 설정하여 세션 매니저에 대한 자세한 로고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우스 로깅 설정에 대한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믹스 방기웅입니다. 이번 교육은 제우스 웹어드민을 활용한 모니터링에 대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과정으로는 첫 번째 모니터링 개요, 두 번째 서버 모니터링,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네 번째 웹 모니터링, 다섯 번째 스레드 모니터링, 여섯 번째 DB 커넥션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개요입니다. 먼저
제우스의 모니터링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웹2비와의 연결, 제우스의 요청 처리 내용, MS당 흰 메모리 사용률, DBMS 연결 상태, 어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예방과 시스템 튜닝 포인트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선 제우스 어드민 또는 웹 어드민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제우스 어드민은 제우스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솔 툴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제우스 서버의 기동과 종료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 또는 언디플로이와 로그 레벨 변경, JMX 엠빈의 목록 조회 등 여러 가지 주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웹 어드민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웹 어드민은 제우스의 모든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과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웹 어드민을 통해서 제우스의 각 구성 요소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 어드민, 웹 어드민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스가 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우스 홈 경로 아래 빈 디렉토리 아래 위치해 있는 스타트 도메인 어드민 서버를 화면과 같이 기동 후 제우스 어드민 또는 웹 어드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 어드민 접속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브라우저 창에서 다스 프로세스가 기동되어 있는 IP와 포트, 그리고 웹 어드민을 입력하시면 화면과 같이 웹 어드민 로그인 창이 보이고 제우스 기동 시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은 헤더 영역, 메뉴 영역, 메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뉴 영역을 통해 제우스 구성 요소별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서버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왼쪽 메뉴 중 모니터링, 서버스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서버의 이름, 상태, 재기동 필요의 유무, PID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오른쪽 하위 명령어를 통해 재기동과 같은 서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동작 상태로는 셧다운, 스타팅, 스탠바이, 러닝, 서스펜딩, 서스펜디드, 리즈밍, 셔팅다운, 페일드가 있고 러닝일 때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입니다. 왼쪽 메뉴 중 어플리케이션 선택 시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 디플로이 명령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가능하며 화면 아래 보이는 동작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중 리디플로이, 리무브 타겟은 서비스의 중단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선택하면 어플리케이션의 위치, 타입, 배포 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인 러닝까지에는 인스톨, 디스트리뷰트, 디플로이의 과정을 통해야 하며 서버 상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타깃이 클러스터인 경우 클러스터 멤버 중 일부 서버가 페일 또는 셧다운 상태이고 하나만 러닝 상태이더라도 디플로이는 가능하고 운영 중에도 여러 타깃 중 서버 하나만 러닝이어도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는 러닝이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웹 모니터링입니다. 왼쪽 메뉴 중 모니터링, 웹 선택 시 웹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산식 세션 매니저 정보, 웹 엔진 내의 스레드 정보, 어플리케이션의 요청 처리 상태, 서버의 VM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중 리스트 세션 선택 시 클라이언트의 세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레드 모니터링입니다. 왼쪽 메뉴 중 모니터링, 스레드 선택 시 서버별 스레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팅은
서비스하기 위한 스레드의 대기 상태, 리커넥팅은 웹2B와의 연결이 비정상일 때의 상태입니다. 액티브는 서비스 중인 상태인데 이때 어떤 요청을 했는지 URL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릴랩스를 통해 처리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처리가 지연되는 스레드의 스택 트레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상태의 스레드 ID, TID 선택 시 URL 요청 관련 자바 스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DB 커넥션 모니터링입니다. 왼쪽 메뉴 중 모니터링 커넥션 풀 선택 시 서버별 DB 커넥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의 최대 개수, 현재 사용 중인 커넥션 수 등 DB 커넥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넥션 풀 아이디를 선택하면 풀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어를 통해 커넥션 풀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제우스 웹어드민을 활용한 모니터링 내용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엑스 방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스 방기웅입니다. 이번 교육은 제우스 트러블 슈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순으로는 첫 번째, 장애 발생 유형, 두 번째, 스레드 덤프, 세 번째, 입 덤프, 네 번째, GC 로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 발생 유형입니다. 데모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웹2B 제우스 사용 중 재기동 진행이 필요할 때 라이센스 기간 만료 시 기동이 되지 않습니다. 웹2B 제우스 모두 데모라이센스는 발급 날로부터 2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중지되지 않지만 만료 이후에는 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팀엑소프트 테크넷 사이트에서 데모라이센스를 발급받거나 영업대표 또는 제품 설치를 진행한 엔지니어에게 정식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Too Many Open Files 에러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오픈할 수 있는 파일 디스크리터 값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 OS에 따라 FD 설정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상 해소를 위해 유리미 명령어를 통해 현재 설정 값과 lsof 명령어를 통해 특정 프로세스가 오픈한 파일 개수를 확인하여 설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HTTP 500 에러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 내부의 문제로 로그 내용을 참조하여 어플리케이션 관련 로직을 점검하고 원인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Attach Step Trace on Error 설정이 true로 되어 있으면 500 에러 발생 시 브라우저에서 에러 덤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HTTP 404 에러입니다. 요청한 파일이 없는 경우 발생하며 서버의 설정과 파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제우스 웹어드민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디플로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를 잘못 입력하여 404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근이 가능한 컨텍스트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컨텍스트 패스 설정 파일의 우선순위를 체크하여 어떠한 컨텍스트 패스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는 웹어드민에서 디플로이 시 설정한 컨텍스트 패스입니다. 두 번째는 소스 경로의 webinfr에 제우스 웹 dd.xml 파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정이 없을 경우 어플리케이션 폴더 이름이 컨텍스트 패스가 됩니다. 다음은 HTTP 503 에러입니다. 웹2B와 제우스 간 연동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발생하며 웹2B WS 어드민의 SI 명령어를 통해 정상적인 연동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NRDY일 때는 Not Ready 상태로 제우스와 연동이 안 된 상태이며 RDY일 때는 Ready 상태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Ready 상태에서도 해당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제우스에 스레드 과부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우스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XML 파싱 에러입니다.
제우스의 설정 파일인 domain.xml과 같이 XML로 엔진의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데 오타나 특수 문자가 있을 경우, 호스트네임이 잘못 기재된 경우 부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현상은 환경 파일을 재검토하여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원복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바인드 익셉션입니다. 엔진이 기동되어 있거나 이전 제우스 인스턴스가 서버 리소스를 사용 중인 상태에서 제우스 엔진을 다시 기동시키려 할 때 바인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destState 명령어를 통해 에러 메시지에 표시되어 있는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자바 프로세스를 조회하여 k-9 명령어를 통해 프로세스를 중지한 뒤 재기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커넥션 풀 리셋션입니다. 커넥션 풀 리셋션은 DB 연동 실패 시를 말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제우스의 데이터 소스 설정을 확인하고 연동하려는 DB에 JDBC 드라이버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JDBC 드라이버는 제우스 홈 아래, lib 아래, 데이터 소스 디렉토리 아래 .자르의 형태로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노클래스 디파운드 에러입니다. 서비스를 호출하다 참조하는 클래스가 없다면 해당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클래스 패스에 클래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클래스 로더의 상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입니다. 컴파일된 자바 클래스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하며 해결 방법으로는 클래스 패스에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호출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소스 위치에 웹 inf 아래 web.xml에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DB 연동 시에 발생하는 Network Adapter Could Not Establish 에러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웹어드민에서 데이터 소스 설정인 DB의 IP, 포트, SID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DB가 정상적으로 기동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DB가 기동되어 있는 상태로 제우스 서버에서 텔넷 명령어로 확인 시 커넥트가 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우스 기동, 종료, 관리자 접속 시에 발생할 수 있는 Authentication Failed 에러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제우스 기동, 종료, 관리자 접속 시 스크립트에 설정한 유저와 패스워드가 시큐리티 파일 중 하나인 account.xml의 설정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account.xml에 암호화된 패스워드 확인이 어려울 때는 패스워드 변경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wait timeout exception입니다. 해당 에러는 DB 접속이 안 되고 DB 풀 모니터링 시 id 값이 0일 때 발생하며 DB 풀이 max 값까지 모두 사용 중일 때의 현상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DB 상태 점검 및 스레드 덤프를 생성하여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스레드 수 대비 DB 풀 수가 적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DB 풀 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또한 커넥션 루즈를 의심할 수 있으며 서버 로그에 화면과 같이 get connection 후 클로즈하지 않은 소스 URL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오토 클로즈를 설정하면 엔진에서 강제로 클로즈를 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스에서 클로즈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out of memory입니다. 해당 현상은 매니지드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힙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GC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 힙덤프 GC 로그를 설정하여 out of memory 발생 시 생성되는 덤프를 OS별 툴을 이용하여 원인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레드 행입니다. 해당 현상은 페이지 호출 시 장시간 로딩이 되지 않을 때를 말하며 웹어드민을 통한 모니터링 시 액티브 상태로 경과 시간이 오래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과 시간이 오래된 요청에 TID를 선택하면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인지 스레드 덤프가 생성되어 스택 트레이스 확인이 가능하며 화면과 같이 덤프 명령어를 통해 선택한 매니지드 서버 전체 스레드 덤프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 덤프를 분석하여 어플리케이션 관련 로직 점검을 통해 문제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에 접속하여 직접 스레드 덤프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매니지드 서버의 PID를 확인한 후 kill-3 PID 명령어를 통해 스레드 덤프를 생성하여 생성된 덤프 파일을 통해 문제가 되는 스레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2B 연동 에러 시 발생하는 fail to reconnect입니다. 제우스 기동 시 또는 운영 중 제우스 서버 로그에 fail to reconnect 에러가 발생할 경우 웹2B가 기동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동되어 있다면 텔레 명령어를 통해 네트워크상 정상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레드 덤프입니다. 먼저 스레드 덤프의 목적은 특정 자바 프로세스의 동작 상태 파악과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튜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자바 플랫폼 장애 발생 시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응용 절차를 예를 들어 본다면 장애 발생 또는 스레드 행 현상 시 원인 분석을 위해 스레드 덤프를 생성합니다. 스레드 덤프와 로그 환경 등을 분석하고 JVM 설정과 같은 자바 관련 요소 확인 후 종합 분석하여 도출된 원인을 통해 조치 및 장애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스레드 덤프 생성으로는 앞서 20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kill-3 명령어로 가능하고 OS에 따라 설정과 생성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레드 덤프의 분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레드의 상태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U는 스레드가 생성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 러너블은 현재 CPU를 점유하고 작업을 수행 중인 상태, 블락은 모니터를 획득하기 위해 다른 스레드가 락을 해제하기를 기다리는 상태, 웨이팅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 타임 웨이트는 슬립 메소드, 웨인 메소드, 조인 메소드, 파크 메소드 등을 이용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 터미네이트는 런 메소드에서 빠져나온 경우 또는 예외가 발생하여 빠져나온 경우의 상태를 말합니다. 스레드 상태 중 러너블은 원격 서버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받기 위해 계속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스레드가 계속 러너블 상태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스레드 덤프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스레드가 계속 소켓을 읽으려 무한정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블락 상태는 한 스레드가 락을 소유하고 있어 다른 스레드가 락을 획득하지 못해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성능이 느려지는 경우이고, 웨이팅 상태는 스레드가 계속 웨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 해당 스레드는 링크드 블락킹 큐 객체에서 메시지를 획득하기 위해 계속 대기하고 있고, 이 객체에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해당 스레드의 상태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다음 타임드 웨이팅 상태는 슬립 메소드, 웨이트 메소드, 조인 메소드, 파크 메소드 등을 이용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웨이팅 상태와의 차이점은 메소드의 인수로 최대 대기 시간을 명시할 수 있어 외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도 웨이팅 상태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데드락 상태입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 위의 스레드를 A라고 하고 아래의 스레드를 B라고 했을 때 스레드 A가 작업을 계속하려면 스레드 B가 소유한 락을 획득해야 하고, 스레드 B가 작업을 계속하려면 스레드 A가 소유한 락을 획득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락을 획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한 스레드가 자신의 락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데드락 상태가 해제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스레드 덤프 생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장애 발생 시 스레드 덤프 생성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2, 3차례 생성하도록 합니다. 스레드 덤프 생성 시 힙덤프가 동시에 생성되는 옵션이 설정되어 있다면 JVM 행이 발생할 수 있고, 스레드 덤프가 생성되는 동안 JVM 락이 발생하여 서비스가 순간순간 멈추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덤프 동일 패턴의 반복 유무를 확인하고 덤프와 덤프 사이의 지속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패턴의 스레드 스테이터스가 진행되면 스레드 행업으로 간주하고 단순 사용자 폭주에 의한 동일 요청 반복과 구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레드 덤프를 요약하자면 스레드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스택 트레이스가 포인트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리뷰를 실시하여 장애 분석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튜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힙덤프입니다. 힙이란 자바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을 저장하는 공간이고, 힙덤프를 통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퍼머넌트 풀, 메모리 릭, 기타 힙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힙덤프는 스레드 덤프처럼 USB 설정을 통해 생성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은 썬 계열의 설정이고 세 가지의 경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PROF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두 번째는 힙덤프 온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세 번째는 힙덤프 온 컨트롤 브레이크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입니다. 운영 환경에 적합한 경우를 적용해 덤프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HP 계열의 설정입니다. HP는 5가지의 경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PROF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두 번째는 힙덤프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세 번째는 힙덤프 온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네 번째는 힙덤프 온 컨트롤 브레이크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다섯 번째는 힙덤프 온리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입니다. HP 계열 역시 운영 환경에 적합한 경우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IBM 계열의 설정입니다. IBM 계열은 4가지의 경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PROF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두 번째는 덤프 에이전트 옵션과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세 번째는 IBM 언더바 힙 언더바 덤프 설정을 쉘 환경 변수와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 네 번째는 IBM 언더바 힙 덤프 언더바 아웃 오브 메모리 설정을 쉘 환경 변수와 함께 JVM을 기동한 경우입니다. IBM 계열 역시 운영 환경에 적합한 경우를 적용해야 합니다. 썬 계열과 HP 계열의 힙덤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화면의 그림과 같이 각 시점의 트레이스 내용과 힙덤프의 시작과 루트 노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오브젝트 내에 어트리뷰트들에 대한 주드값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도 알 수 있습니다. 힙덤프를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오브젝트들의 구성과 내부의 어트리뷰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BM 계열 힙덤프는 썬 계열에서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어트리뷰트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각 시점의 트레이스 내용과 힙덤프의 시작과 루트 노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IBM 계열의 힙덤프가 문제 분석에 있어서 썬 계열보다 분석할 수 있는 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힙덤프 분석 사례로 화면의 그림은 아웃 오브 메모리 발생으로 인한 CPU 가점이 현상을 나타냅니다. 분석 툴을 이용한 결과 총 힙 메모리 1.6기가 중 1.5기가를 특정 오브젝트에서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해시맵에 저장된 리테인 메모리는 752바이트이며 총 200만 개가 넘는 엔트리가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약 1.5기가의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택 트레이스의 내용과 앞서 분석된 내용을 보면 빨간 글씨 부분의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대량의 객체를 참조하면서 메모리의 대부분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GC 로그입니다. GC는 자체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GC 로그를 통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한 경우와 사용자의 요청 처리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선 GC 로그 설명 전 JVM 메모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 영역, 올드 영역, 험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0 영역은 자바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저장되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객체가 저장되는 곳이며 자바 객체가 저장되면 이 영역에서 저장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올드 영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올드 영역은 0 영역에서 저장되었던 객체 중에 오래된 객체가 이동되어서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험 영역은 클래스 메소드 등의 코드 등이 저장되는 영역으로 JVM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선 계열의 GC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 계열 자바는 제너레이셔널 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바는 크게 0 제너레이셔널과 올드 제너레이셔널 영역으로 구성되며 0 제너레이셔널은 다시 이등 영역과 서바이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 영역은 이든, to, from으로 구분되며 new와 old를 합쳐 초기 힙 사이즈를 결정하고 아래 옵션을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IBM 계열의 GC는 기본적으로 원힙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힙 구조는 힙 베이스라고 하는 힙 메모리의 처음 주소에서 힙 스탑 주소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가변 크기의 경우 현재까지 할당된 부분을 힙 리밋이라고 합니다. OS 플랫폼별 GC 로그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해당 옵션은 매니지드 서버의 JVM 옵션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은 선 계열의 GC 로그 플랫폼입니다. 화면의 번호 순으로 확인해 보면 1번 GC 발생 시간 정보이며 GC 발생 후 다음 GC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GC의 영역을 표시하고 3번 GC 수행 전 0 영역 사용량이고 4번 GC 수행 후 0 영역 사용량이고 5번 0 영역 전체 크기이고 6번 마이너 GC 수행에 걸린 시간이고 7번 GC 전 전체 힙 사용량이고 8번 GC 후 전체 힙 사용량이고 9번 힙 영역 전체 크기이고 10번 전체 GC 수행에 걸린 시간입니다. 다음은 HP 계열의 GC 로그 플랫폼입니다. GC의 내용을 각 라인별로 20개의 필드로 구분하여 출력합니다. 필드별 정보로 각 영역별 수행 시간, 횟수,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첫 번째 필드를 시작으로 오른쪽 순으로 진행하여 오른쪽 아래 끝이 20번째 필드입니다. 다음은 IBM 계열의 GC 로그 플랫폼입니다. 위에서부터 AF 유형 표시 및 발생 순번, 시간, 인터벌 정보를 표시하고 두 번째로 GC 전의 테뉴어 영역 사용률 정보입니다. 세 번째로 GC 수행 관련 정보이고 네 번째로 GC 후 테뉴어 영역 사용률 정보이고 마지막으로 전체 GC 수행 시간입니다. GC 로그 분석 사례로 화면과 같이 Disable Explicit GC 옵션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GC를 막음으로써 Full GC의 시간을 줄인 예입니다. 왼쪽 그림은 옵션 적용 전이고 오른쪽은 옵션 적용 후입니다. 1일 평균 파우스 타임 40%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릭 현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GC 뷰를 통한 분석 결과 검정색 영역이 매우 짙은 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풀GC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힙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녹색의 마이너 GC와 검정색의 풀GC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힙 사용량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올드 영역을 상당량 사용하고 있으며 풀GC 후에도 올드 영역이 컬렉션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우스 설정과 소스 검토를 해보니 스태틱 변수가 컨텍스트 로더를 참조하는 부분을 확인했고 오토 릴로드 시 제우스는 해당 컨텍스트 로더를 새로 만들어 할당하고 기존 대상은 GC가 되어야 하나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오토 릴로드 설정을 false로 변경하여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우스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엑스 방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